안녕하세요, 박쌤입니다. 오토캐드 기본 사용법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령어 실행 방법을 학습해 보도록 할 건데요. 엔터키와 그리고 마우스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활용해서 어떻게 입력하면 되는지 캐드를 사용하는 기본 부분 중에 하나로서 첫 단추를 잘 끼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학습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명령어 실행 방법 및 마우스 조작 방법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엔터키와 스페이스바가 있는데요. 스페이스바는 문자를 쓸 때 제외하고 엔터키와 동일한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단축키를 활용을 많이 하시게 될 텐데, 단축키의 입력과 종료를 엔터키로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기본 엔터키보다는 왼손을 주로 사용하시게 되면 스페이스바를 엔터키로 쓰시는 게 더 효율적인 부분이 있어서 스페이스바로 활용을 많이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다음 마우스의 기본적인 부분으로 보시게 되면 왼쪽 클릭, 우리가 흔히 좌클릭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오른쪽 왼쪽 구분할 때는 왼쪽 클릭이니 좌클릭이라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일반 클릭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리본 메뉴라든지 각종 단추들을 누를 때는 잘 알고 계시는 대로 그냥 일반 클릭을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어떤 첫 번째 점을 찍는다거나 객체를 선택하거나 하는 일련의 행위 모두가 왼쪽 클릭으로 실행하시면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휠을 앞으로 굴리고 뒤로 굴리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 굴렸을 때는 확대, 뒤로 굴렸을 때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능은 거의 습득하시는데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텐데, 이제 옆에 있는 이 휠 버튼 꾹 눌렀을 때 이 컨트롤과 결합이 되면서 마우스의 컨트롤적인 부분이 조금 더 올라가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대 차이에 있어서 마우스를 좀 일찍 만져본 젊은 분들에게는 크게 어려운 부분이 되지 않습니다만, 이제 컴퓨터하고 이렇게 좀 친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에서 많은 컨트롤적인 부분이 힘들게 느껴지시기도 합니다. 제가 직업 훈련을 하다 보니 요 컨트롤이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아서 이게 연습이 안 되면 캐드의 시작과 그리고 진행하시면서 화가 많이 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휠 꾹, 그리고 휠 앞으로 뒤로, 그리고 왼쪽 클릭과 엔터키, 스페이스바에 대한 부분 한번 보여드리고 다시 이 화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캐드 화면 잘 봐주시고요. 먼저 입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상단에 있는 리본 메뉴를 활용하시는 게 마우스 클릭으로 다 이루어질 수도 있겠고요. 보통은 이제 그리기, 뭔가 객체가 있어야 수정이 되고, 그 수정을 통해서 나중에 치수를 입력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진행하시게 되는데, 마우스로 여기를 클릭하시는 건 이제 조금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명령을 빠르게 입력하고 빠르게 수정하고 빠르게 치수를 내리는 일련의 과정들은 다 단축키로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비단 캐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문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영상을 편집하는 프로그램, 뭐 사진을 편집하는, 뭐 제가 모르는 영역대에 있는 다른 프로그램 모두가 다 단축키를 활용을 하는 편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축키 활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작업의 능률과 작업의 시간, 이런 부분들이 다 효율적으로 작동이 되므로 그 부분을 참고해서 학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명령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펑션 키를 말씀드리고 하는 게 좋은데, 순서상 기본적인 실행 방법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차례에 펑션 키를 학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캐드를 처음 깔았을 때는 이 동적 입력이라는 기능이 잡혀 있는데요. F12번을 단축키로 하고요. 먼저 명령어를 이렇게 입력을 한다고 하면 키보드에서 가장 우리가 많이 활용하게 되는 라인 명령어인데요. L 이렇게 입력했을 때 여기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 십자선의 중심부 하단에 이렇게 작성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작성이 되면 엔터키를 누르시는 것보다 스페이스바를 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스페이스바로 치게 되면 실행이 됩니다. 스페이스바 이렇게 쳤을 때 이제 어떤 점 위치를 찍어 주세요 라는 처음 말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들어준다고 이미 위치를 이렇게 찍게 되면 마우스로 클릭을 했을 때 선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때 특정한 본인이 원하는 값이나 특정한 지점에 다시 마우스를 찍으면서 생성을 이렇게 하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라인이란 명령어는 이렇게 다음 명령에 연속성이 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 그림을 그렸고 완성이 되었으면 종료를 해야 되는데요. 이때 종료의 명령도 스페이스바로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바를 이렇게 치게 되면 종료가 되게 되죠. 그 다음 또 바로 이어서 설명드린다면 다음 명령이 난 또 선이 또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L 스페이스바를 다시 누르는 게 아니라 스페이스바를 다시 한번 치는 겁니다. 같은 명령이라면 반복 실행이 가능하다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클릭을 이미 위치 찍고 이렇게 보내주면 선이 나오고 다시 클릭했을 때 여기가 원하는 위치다 그러면 스페이스바로 종료, 다시 재시작, 이런 식으로 종료, 재시작. 많은 명령어들이 뒤에도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같은 명령 혹은 같은 값을 가진 또 부분이 있다면 계속 스페이스바로 시작을 해주시는 게 효율적인 부분에서 편리하게 쓰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라인 입력 및 명령 스페이스바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부분, 글자 쓸 때를 제외하고는 다 엔터키는 이제 스페이스바로 가지고 가셔라는 부분을 입문하시는데 있어서 좀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휠로 확대와 축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를 크기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시켜 드리고자 치수를 하나 달아 놓고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휠을 앞으로 굴리게 되면 화면에 원은 커진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실제 치수는 바뀐 게 없죠. 그래서 앞으로 휠을 굴릴 때는 화면이 커지고 뒤로 굴릴 때는 화면이 이렇게 축소되는 부분을 보시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십자선의 위치거든요. 이제 마우스 커서라고 제가 부를 텐데 마우스 커서의 어떤 위치에 따라서 확대를 하고 축소를 할 때에 그 기준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컨트롤도 처음에 익숙해지시려면 연습이 조금 필요하실 거예요. 여기와 합쳐서 이제 화면 이동을 한번 해볼 텐데요. 휠을 꾹 누르는 행위를 일반적으로는 많이 하시지 않기 때문에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휠을 꾹 누르는 행위, 요게 익숙해지셔야 캐드를 또 사용하는데 그런 문제가 없거든요. 제가 요거를 한번 요럴 때 많이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한번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휠을 꾹 누르면 이렇게 손 모양이 나오게 되고요. 이때 손 모양을 기준으로 마우스를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화면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죠. 제가 잡은 그림이라고 할게요. 잡은 이 화면이 오른쪽으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를 다시 휠 꾹 누르고 움직입니다. 왼쪽으로 움직이면 그림이 왼쪽으로 가고, 근데 그림은 왼쪽으로 가는 거지만 화면은 오른쪽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컨트롤 부분 왔다 갔다 위아래 오른쪽 왼쪽 움직이는데 이 행위는 제가 이렇게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를 복사를 하게 되면
이제 특정한 위치를 기준으로 이동을 할 텐데, 이 위치 이동을 할 때에 이렇게 화면을 내리고 위로 올리고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화면 바깥쪽에 위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때는 화면에 이동이 필요한 상황이죠. 명령어는 걸려 있고 화면을 이동한다고 해서 명령이 풀리지 않게끔 하려면 P를 이때 꾹 누르는 겁니다. P를 꾹 눌러서 이때도 손 모양만 나오고 복사 명령은 계속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움직여서 화면을 바꿔주고 다시 휠을 놓으면 더 갈 수 있는 거죠. 혹은 이게 좀 제약이 있다 그러시면 휠을 뒤로 당겨서 보이는 구간을 넓게 만들어주고 또다시 그 위치에 휠을 앞으로 굴려서 확대를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화면 이동을 명령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도 자유자재로 이제 능수능란하게 사용이 될 수 있으셔야만 캐드를 쓰는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드린 앞부분, 그러니까 마우스를 클릭하는 부분, 글자를 입력하는, 그러니까 명령어를 실행하는 부분 포함해서 P를 앞으로 굴리고 뒤로 굴리는 축소 확대 플러스 화면 휠을 꾹 눌러서 이동하는 이 컨트롤을 연습을 많이 하셔야 캐드의 진입 장벽이 조금은 낮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명령어 실행 방법 부분 말씀드렸고요.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력하고 마우스 컨트롤하고 이런 부분들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여기서 캐드에서는 웬만하면 하셔서는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 마우스를 꾹 누르지 않는다는 거죠. 마우스를 꾹 누르시면 안 된다라는 거. 제가 마우스를 꾹 누르면 왜 안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전에 치수가 이렇게 있었고요. 사용하실 때 뭔가 드래그라는 개념을 제가 뒤에 말씀드릴 건데, 이 드래그 개념이 마우스를 제가 지금 꾹 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꾹 누르고 놓는다 그러면 잡히는 거는 뭐 여러분이 아시는 방법이랑 흡사합니다만, 캐드는 꾹 누르지 않아도 한 번만 클릭을 해도 이렇게 드래그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꾹 누르지 않아도 작동이 무조건 된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꾹 안 눌러도 쓸 수가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근데 여기서 꾹 누르면 안 되는 경우가 이런 겁니다. 꾹 누르는 습관을 가지시게 되면 치수를 되게 예쁘게 다 배치를 해놓고 뭔가 본인의 작동 미스, 작동의 실수로 인해서 이렇게 꾹 눌렀을 때 선택을 해놓고요. 꾹 누르게 되면 치수가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죠. 다시 제가 객체를 잡고도 마우스를 꾹 누르면 이렇게 이동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럼 둘은 전혀 만날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되죠. 그래서 절대 마우스를 캐드에서는 꾹 누르시는 행위는 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걸 제가 캐드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강조를 많이 드려도 익숙하시지 않은 분들은 꼭 마우스를 꾹 누르고 있어요. 제가 소리만 들어도 알거든요. 주의를 아무리 드려도 이게 만약에 질이 많이 들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 드래그는 꾹 누른다라는 개념으로 컴퓨터를 이제 배워 오시잖아요. 그래서 캐드를 쓸 때도 이렇게 꾹 누르는 형태로 쓰시다 보니까 잘 안 고쳐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캐드는 웬만해서는 절대 꾹 누르지 마셔라. 이게 너무나 중요한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 꼭 한번 주의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마우스 방금 말씀드린 드래그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색깔만으로 보셨을 때 녹색의 이런 드래그 형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반대편으로 이렇게 또 드래그를 하게 되면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파란색일 때는 어떤 거고 녹색일 때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그림으로 지금 잘 보여드리면, 녹색은요 이렇게 그었을 때 걸치는 부분, 그러니까 녹색에 조금이라도 포함이 되면, 제가 여기서 클릭을 다시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딱 했을 때 잡히게 됩니다. 제가 똑같은 크기로
반대편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볼게요.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했을 때 보시게 되면 파란색의 그 영역의 전체가 들어와야만 잡히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차이는 지금 처음 어떤 예제를 하거나 처음 입문하신 분들에게는 다소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요 두 차이에 의해서 나중에 어떤 형성이 복잡하다, 선이 많고 원이 많고 뭐 이렇게 곡선들이 많은 그림들이 나올 때는 뭔가 골라주는데 이렇게 포함해서 잡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따로 하나만 잡아야 된다. 다른 걸 다 피해서라도 특정 부분만을 잡고 싶다. 나는 이게 빨리 좀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용하다 보면 좀 특수성 있게 나오거든요. 어떤 특별한 예시로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아니다 보니까 쓰다 보면 이게 어떨 때는 녹색이 낫고 어떨 때는 파란색으로 선택하는 게 나은지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사용 빈도수에 따라서 조금 학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영역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녹색은 걸치는 부분, 녹색 안에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선택이 된다. 요게 중요하고요. 파란색은 그 안에 모든 객체의 범위가 포함되어야만 선택이 된다. 요거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파란색과 녹색의 부분 차이점 말씀 한번 드렸고요. 자, 그리고 다음은 마우스 지금 십자선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이 십자선에서 가운데에 사각형을 옵션에서는 확인창이라고 명칭하고 있고요. 확인창이 있고 없고 그리고 뭔가 명령어를 시전했을 때 십자선이 사라지거나 혹은 십자선만 있거나 그리고 혹은 사각형만 있는 형태에 있을 때는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를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복사를 대표적으로 한번 활용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하나의 위치를 하나 잡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를 복사를 할 건데요. 복사의 단축키는 C5고요. C5를 이제 입력을 이렇게 탁 하게 되면 십자선이 지금 사라졌죠. 십자선이 사라지고 헤드가 묶고 있습니다. 어떤 걸 복사하려고 선택하면 좋을까요? 이 사각형만 남는 확인창의 의미는 이제 객체를 하나 선택해 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되겠습니다. 명령어만 단순히 알려주고 십자선에 대한 부분의 변화를 설명하지 않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십자선의 변화를 통해서 다음 명령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각형으로 뭔가 명령을 실행했을 때 이런 변동이 있다면 꼭 뭔가를 잡아야 된다를 기억하시고 이제 이걸 한번 원에 요거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여기 가서 난 이걸 복사할 거야 라고 하고 클릭을 했어요. 클릭하고 나면 최종적으로는 꼭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력을 스페이스바라고 했죠. 엔터키 딱 누르게 됐을 때 이제 사각형은 사라지고 사각형이 없는 십자선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때 십자선이 묻는 걸 한번 더 보시죠. 명령 입력 창으로 제가 이렇게 내려가서 볼게요. 또 보시면 기본점 지정이라는 부분으로 나오게 되죠. 기본점 지정. 그래서 점 위치를 찍어 달라는 겁니다. 복사를 하려는 기본점을 어디로 잡을래요? 라고 묻는 거예요. 저는 이제 원의 중심을 이렇게 가서 찍어 보려고 합니다. 원의 중심을 이렇게 딱 건드리면 찍었어요. 클릭해서 이렇게 갖고 오는 거예요. 첫 번째 점을 찍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다음 묻는 게 두 번째 점 어디다 가져다 놓을래요? 라고 다시 묻는 거죠. 아직까지도 가운데 사각형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이때 두 번째 점 복사의 위치로 이렇게 찍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고 아까 얘기했듯 종료는 스페이스바를 다시 치는 거죠. 이렇게 쳤을 때 다시 우리가 보고 있던 십자선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십자선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변화에 따른 의미를 기억해 주시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명령어만 단축키 알파벳이 뭐가 무슨 뜻이다, 무슨 기능이다 이걸 외우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만
사용하시면서 저 십자선의 사각형 그리고 십자선만 남는 이런 특성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오토캐드 기본 사용법에 있어서 명령 실행 방법에 키보드와 마우스를 활용하는 기본적인 안내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학습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